앞서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은 뭔지, 그리고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지 허주연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영장 심사 내일 오후 2시입니다. 윤 대통령 지금 출석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는데 나가지 않으면 좀 불리한 거 아닙니까? 통상적인 경우에는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서 자신의 상황을 변수하는 것이 훨씬 더 호소력 있게 여겨질 수 있고 이 영장실질심사라는 것은 피의자의 어떤 출석 의무가 원칙적으로 있는 데다가 동시에 피의자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피의자가 구금돼서 수사를 받기 직전의 상황에서 구속을 피할 수 있는 사실상 굉장히 강력한 자리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출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여겨지기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는다고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어권을 포기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이 변호인단이 직접 출석해서 서류와 의견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주요한 공범들, 특히 자신의 지시를 받아서 범행행위에 가담한 공범들의 혐의가 소명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직접 출석해서 혐의 소명부터 다툰다고 하면 오히려 재판부에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계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런 전략도 있군요. 자, 그럼 내일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얼마나 걸릴까요? 만약에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서면 심사로 진행되거나 검찰 또는 변호인단의 의견 진술을 듣는 과정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상 초유의 상황인데다가 공수처에서 지금 준비한 영장 청구서가 150쪽이 넘는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량이죠. 그렇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높아서요. 통상적으로 영장실질심사는 길어도 2~3시간 정도에 끝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여섯 시간 혹은 그 이상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대여섯 시간 또는 그 이상도 걸릴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첨예하게 양측이 공방을 붙는 건데 구속 여부를 결정할 최대 쟁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통상적으로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도주의 우려는 생각보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이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할 것이고 공수처 입장에서는 혐의 자체의 형량이 높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높다라고 인정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것입니다. 이건 되게 예상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투어질 부분은 증거인멸의 우려 및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증거인멸의 우려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현직 대통령 신분의 권한이 정지된 상황이고 주요한 공범들이 모두 구속 기소된 데다가 공수처가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을 하겠지만 이제까지 체포의 집행 난항을 겪었던 어떤 부분들 그리고 소환에 굉장히 5번 정도 불응했던 그런 이력들 그리고 심지어 체포된 상태에서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수사를 받으러 나오지 않겠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런 비협조적인 태도들이 증거인멸 가능성을 높인다고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고 특히 재범의 위험성과 관련해서는 2차, 3차 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는 관계자들의 진술을 공수처가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두 가지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 구속 여부를 판단할 판사는 여기 보니까 서부지법의 차은경 부장 판사입니다. 이분은 1차와 2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보통 영장 전담 판사가 2명 정도 배치가 돼서 일주일 또는 매일씩 번갈아 가면서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하게 되는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당직 판사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직 판사인 차은경 판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체포된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영장이 청구된 바로 다음 날까지 영장 실질 심사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이례적인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절차에 따른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장 궁금한 거 2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일 오후 2시부터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되는데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 2번째는 그렇다면 구속영장의 발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영장 실질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대여섯 시간 정도 걸릴 정도로 길어진다라고 하면 일요일 새벽, 더 나아가서는 일요일 오전까지도 영장 전담
영장 실질 심사를 판단한 판사의 고심이 깊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주말 전에는 결과가 확인될 거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두 번째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비협조적인 어떤 태도를 보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 신분인데다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굉장히 강하게 어필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만 지금 묵비권을 행사하는 걸 넘어서서 아예 수사 자체에 응하지 않는다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법원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 요소입니다. 변호사님 의견은 영장의 발부 가능성을 알려면 일요일 오전 아침까지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되면 그동안 대통령 측이 계속 수사 영장 과정에서 건건이 지금 이의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전략이 좀 지금까지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충수라는 느낌도 드는데요. 법률가적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과연 전략을 세우고 움직이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상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물론 적법 절차의 정당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특히 지금 체포된 상태에서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부분에서는 저는 굉장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체포적부심은 인용 비율도 굉장히 낮은 데다가 윤석열 대통령 사안에서는 체포적부심이 인용될 만한 어떤 요소가 제 생각에는 보이지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구금 기간만 늘리는 결과가 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결과도 인용이 되지 않았고 이게 특히 중앙지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수처의 설득력만 더해준 꼴이 됐거든요. 그런데 정치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법정 다툼을 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정치적인 무죄를 호소하면서 지지자들을 결집한다든가 자신의 처지를 호소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일요일 아침 오전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윤 대통령 측의 다음 카드는 구속적부심인가요? 그렇습니다. 절차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속 적부심을 신청하는 것이 지금 가능한 상황이고요. 실제로 중앙지법에 구속 적부심을 신청한다는 그런 내용의 보도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까지의 태도를 본다면 구속 적부심이 인용될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지금은 높지 않아 보이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청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계속 절차마다 이의 신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 윤 대통령이 구속이 된다면 이후에 수사 절차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 자체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강제 인치를 해서 수사를 진행을 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 인치 절차까지 갈지는 일단 좀 의문인 측면이 있다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수처와 검찰이 지금 수사기관이잖아요. 체포된 날로부터 시작해서 20일 동안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체포적부심이 진행되는 시간, 영장실질심사나 구속적부심이 진행되는 시간은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초 예상됐던 날짜보다는 며칠 더 늘어난 시간 동안 공수처와 검찰이 나누어서 수사하거나 공수처가 단독 수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변수는 특검입니다. 지금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안이 빨리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를 방금 확인을 하고 들어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구속 기간 중에 특검이 가동이 된다라고 하면 모든 수사 자료를 넘겨야 되는데 특검이 가동되는데 통상적으로 인적, 물적 장비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특검이 만약에 구속 기간 동안에 가동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질문이 더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